예,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 대법관 8분이 임명되었는데 그중에 4분이 지금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우리 강효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 네, 오전에는 우리 노태학 후보자님 도덕성 문제를 좀 짚고 오후에는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압구정 한양 아파트 매도하시면서 2억 4,500으로 낮춰 신고했다고 시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과 서면으로 하셨는데 한 번 더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2004년도에 정연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그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그동안 많이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2년도 한양 아파트 구입 건에는 다운 계약 작성 없었습니까? 예, 작성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예, 예. 예, 저희가 알기로는 공부상과 계약서 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런 다운 계약서가 부동산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 법관이시니까 잘 아시죠? 예,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예.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점 진정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 대법관 8분이 임명되었는데 그중에 4분이 지금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대법관이 되려면 한간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거는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 엘리트층의 이 공통적인 이런 일탈, 도덕적인 이런 문제여서 우리가 총체적인 정말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없는 학력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 학력 위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있는 학력을 누락했다면 그것도 학력 위조에 버금가는 거 아닙니까? 자, 예. 예. 지금 카톨릭대 생명대학원 생명윤리학 석사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네. 왜 학적에 그 답변 자료에는 왜 쓰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 위원님 아마 제가 이제 그 임명 동의안 요청할 때 그 쓰도록 돼 있는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주변에 약간 뭐 물어보고 했더니 뭐 법조 주요 경력만 쓰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는 생명윤리학으로서 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뺐습니다. 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2기로 입학하셨습니다. 당시 생명대학원장인 이동익 신학박사 신부님께서는 지금 현재 후보자가 다니시는 방배사동 성당 주임 신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후보자의 대학원 입학일은 2009년 3월 1일이고 총 4학기 수학하셨는데요. 이 기간은 후보자가 대전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기간과 겹칩니다. 강의 시간표를 보면 수업은 평일 오후에 잡혀 있는데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평일날 정상적인 수강이 가능했습니까? 예, 야간 대학원이어서 늘 수업은 좀 늦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뭐 가능한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4학기 전액 장학금을 수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학비를 전혀 내시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추기경 장학금 3회, 생명존중기금 장학계 1회 장학금을 다 받으셨어요.
장학금을 특별히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생활이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공부를 아주 생명공학을 특출하게 잘하셨습니까? 예, 그 위원님 예, 제가 이제 예, 요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네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 기득권층에 이런 학벌 장식하는 이런 문제가 참 큰일입니다. 석사 논문 없이 학위 인정 시험으로 석사학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중요 경력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에 하나 이런 도덕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석사 학위 취득 사실을 숨기고 전액 장학금 수령 사실도 있고 대전에서 근무하며 서울 소재 학교의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부실한 수업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논문 없이 졸업한 점, 이런 점을 미뤄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위 판사들이나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이 거저 장학금을 받고 논문도 쓰지 않고 석사학위를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학위를 이렇게 거저 받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냐, 저는 여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오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해명을 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의문을 가지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도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는 그 2008년 무렵에 제가 이제 천주교 처음 예비자 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자 교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신부님께서 그 생명대학원 그때 막 일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일기가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 생명대학원 입장에서는 그 법조계, 언론계, 또 의료계 이쪽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아마 그 학교에 등록시키려는 그런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이미 사실 상당한 기금으로 마련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제뿐만 아니라 거의 아마 상당 부분이 제 동기들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계시지만은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꼭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 논문은 저도 이제 2년간을 마치고 당연히 이제 그게 학위 과정이고 해서 논문 과정에 대해서 그것도 미리 알아봤습니다만 논문 택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2과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아마 논문 서기에는 제 능력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자격 시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과목을 아마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 시험을 치고 학사 규정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